약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에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플라스틱을 거의 먹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생수병이라든지, 그리고 커피 많이 드시잖아요. 우리 몸의 세포들을 빠르게 더 성장시켜요. 근데 이게 성장한다라고 하면 이제 암이 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암세포도 더 증식하는 환경이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혹은 이제 소장님의 책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말씀해 주시면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한 가지만, 아무런 돈도 들이지 않고 아주 경제적이면서 누구나 바로 할 수 있는 걸로 호흡입니다. 그래서 좀 복식호흡을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좀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은이 많다거나 알루미늄이 많으신 분들은 셀레늄이나 아연을 섭취할 경우에 이 중금속을 배출시킬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셀레늄이 충분한 음식을 먹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역시 아연이 충분한 음식을 드시라고 식사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금속이 소량은 어느 정도 누구나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간접적으로 계속 배출시키는 킬레이션 작용이라고 하죠. 배출시키는 작용을 위해서, 그래서도 이 미네랄 섭취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수은이 많으신 분이나 알루미늄이 체내에 많으신 분을 이제 상담하셨을 때 이 셀레늄이나 아연을 이제 처방을 해 주셨을 거잖아요. 그럼 그랬을 경우에 이게 정말 그런 뭐 건강기능 식품이든 간에 그런 거를 이제 뭐 한 달이나 뭐 두 달 꾸준히 먹었더니 정말 이게 배출이 돼서 농도가 낮아지는 게 확인이 됐나요? 최소 6개월 이상은 반복적인 그런 식사를 하셔야 되고, 지속한다라면 네, 수치가 줄어들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수은과 알루미늄의 오염원이 되었던 그런 식사라든지 생활 습관들을 또 같이 병행하면서 좀 어느 정도 지켜주시는 게 필요하죠. 또 다음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은 미세 플라스틱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죠. 미세 플라스틱을 얼마나 먹는지 보니까 우리가 간단히 그냥 생수병 하나도 늘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약 한 달 정도 기간 동안에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의 플라스틱을 거의 먹는 것으로 평균적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생수병이라든지, 그리고 커피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또 뭔가 코팅이 돼 있죠. 이런 테이크아웃 컵이라든지 비닐봉투, 과자 봉투, 이런 데로부터 우리는 계속 플라스틱을 좀 계속 섭취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플라스틱은 계속 이 세포를 통해서 세포에 흡수가 되고 혈관을 타고 장기에 축적되기도 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뇌 기능에도 손상을 주고, 또 임산부들의 또 부부들의 어떤 불임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만성 질환에 또 다양한 영향을 주기도 하는 원인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이 진짜 심각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정말 이게 과거에는 이게 인식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진짜 근래 몇 년 사이에 이 미세 플라스틱이 자꾸 나오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과거에는 플라스틱 하면은 이제 뭐 그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그 새의 시체에 그 플라스틱이 막 박혀 있는 사진들, 그런 걸 하면서 이제 '플라스틱이 너무 많다. 이제 줄여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만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미세 플라스틱 이게 어떤 발견이 있었던 건가요? 이 질병의 원인을 밝히다 보니 미세 플라스틱까지도 연구가 많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 어떤 그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을 알리는 그런 이미지들을 보면 이 사람 몸에 이 장기에 그 플라스틱 박혀 있는 그 뇌에 또 쌓여 있는, 심지어 어린이들의 몸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환경 문제를 계속 사람들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또 연구 논문들이 계속 밝혀지다 보니까 그 이제 심각성이 계속 알려지고 있는 거죠. 다음은 이제 환경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특히 이 환경 호르몬은 호르몬 관련 암과 많은 관련성이 있다고 또 알려져 있어요. 그 구조가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그 호르몬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 호르몬은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플라스틱 용품이나 화장품, 다양한 세제, 이런 것들에서 많이 비롯되죠. 프탈레이트라든지 파라벤이라든지 또 비스페놀이라든지. 그래서 요즘은 5가지 없다, 5부, 3부 해가지고 우리 화장품에는 우리 세제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이렇게 또 강조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고 있어요. 이거 최근에 유방암 환자라든지 전립선암 환자들이 또 많이 급증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환경 호르몬과 유사한 그 호르몬 관련 암에서 이것들이 이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어린이들도 이제 호르몬의 문제들이 좀 많이 오고 있죠. 조숙
너무 지나치게 빨리 성적으로 성숙하는 이 어린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환경 호르몬이 인체에 미치는 그런 영향들이 더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가 좀 그래도 좀 더 조심해야 좋은 것은 바로 농약의 사용이죠. 과일하고 채소가 일단은 사람들에게 건강한 이미지를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약간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저도 과일과 채소를 씻을 때 좀 꼼꼼하게 좀 하기도 하고 어떨 땐 대충 하기도 하는데, 그 과일 채소 전용 그 세제들을 사용하다 보면 좀 상당히 많은 이 찌꺼기들이 보여질 때도 있거든요. 모든 과일, 모든 채소가 아니고 이제 일부 어떤 과일, 일부 채소를 만날 때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채소도 재배 과정에서 보면은 정말 텃밭에서 채소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벌레를 많이 먹고 있는지. 과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 농약은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고, 최대한 뭐 밀가루나 식초나 또 과일 채소 전용 세제를 통해서 농약도 좀 잘 제거해주고 드시는 것이 좋죠. 가장 좋은 거는 사실 유기농인데 요즘은 완벽한 유기농을 찾기도 어렵다는 말도 있고 하니까 최선의 방법을 잘 사용해서 잘 씻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농약도 장기적으로 우리 몸에 축적이 되면 뭐 세포막이나 DNA 변성을 또 초래하기도 하고 장내 미생물, 장내 환경을 또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염증을 또 키우는 몸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농약도 잘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이걸 잘 못 느끼는데 제가 암 환자분 한 번 인터뷰했을 때 그분이 이제 어느 식당에 가 가지고 비건을 하는 식당이었다고 하는데 그때 샐러드를 먹고 딱 입에 넣는 순간 이 농약임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알기로 농약은 무색무취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그렇게 느낌이 올 수 있는가도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그런가 보다, 뭐 워낙 그분이 이제 뭐 암 환자이기도 하셨으니까 이제 유기농하고 이제 그런 걸 신경 많이 쓰셨으니까 물론 비건을 지향하는 그 식당에 갔지만 뭐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긴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무색무취라서 이게 표면적으로 어쨌거나 모를 텐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 이 생각이 들긴 했어요, 저는. 네. 그쵸. 요즘은 예전처럼 이렇게 농약을 뭐 유기용매로 사용하지 않고 거의 다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에 의해서도 거의 다 제거가 되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도 보고를 하고 있어요. 어쩌면 또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정말 그 개인이 유기농으로 재배한 채소를 먹어봤을 때 채소의 맛에서 굉장히 깊은 맛, 굉장히 뭔가 진한 맛이 느껴지는데, 근데 일반 그냥 막 나오는 채소들을 먹었을 때는 뭔가 이 채소의 맛이나 깊이가 덜 느껴지는 때가 있거든요. 약간 물 탄 그런 뭔가를 먹었을 때의 느낌처럼. 그래서 평상시 좋은 채소를 드시다가 약간 대량 생산되는 그런 채소를 드셨을 때 그 차이점이 또 아니었을까라는 또 의심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진짜 예민하신 분들은 정말 그런 게 구별이 될 정도로 신경들이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예. 네, 맞아요. 미각이 살아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체내 독소들이 만약에 뭐 해독되지 않고 계속 뭐 몸에 쌓여서 뭐 너무 이제 많아진다 했을 때 암 환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반인이나 암 환자에게 이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일단 염증 세포는 암 세포를 더 성장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염증 부위에는 IGF-1 같은 그런 다양한 성장 인자들이 막 모이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을 빨리 복구를 해야 되다 보니까 혈관 인자도 막 모이게 되고 이 IGF-1 같은 성장 인자들이 모여드는 것으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IGF-1은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라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들을 빠르게 더 성장시켜요. 근데 이게 성장한다라고 하면 이제 암이 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암세포도 더 증식하는 환경이 똑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성장하는 그 미세종양 환경들이 있죠. IGF-1이 많을수록 빠르게 성장하고 혈관 신생도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에게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염증이 더 커지는 식사를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염증을 또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 호르몬이나 여러 플라스틱, 중금속 이런 것들은 더더욱 철저하게 배제를 해야 염증이 줄고 또 암세포도 줄어드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소는 면역세포를 굉장히 많이 지치게 하죠. 독소니까 제거해야 되죠. 제거하는 역할을 이제 우리 몸에서 다양한 백혈구들이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들을 제거하는 것처럼 계속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면역 세포들이 얼마나 빠르게 신호를 전달해야 되고 서로 막 모였다가 또 어디에 또 신호를 전달했다가 뭐 새로운 항체를 또 만들기도 했다가 아주 바쁘게
아주 다양하고 많은 일들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염증이 적으면 또 그냥 어느 정도 일상적인 세균이나 바이러스 그냥 늘 상대하는 그런 곰팡이들을 해결해야 되는 정도면 면역세포가 그렇게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정상적으로 암세포도 잘 제거하고 정상적인 면역의 일을 수행을 합니다. 일단 양이 많아지면 문제가 되죠. 학생이 시험 공부 양이 너무 많아지면 스트레스를 받고 직장인들이 과로한 업무가 너무 지나치게 업무를 많이 주면 이제 과로하잖아요. 정말 지나치게 하다 보면 과로사까지도 위험한 수준에 가듯이 내 몸의 독소가 너무나 많아지면 이제 면역세포들이 그 힘으로도 제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점점 일을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제 그랬을 때 어떤 심리적인 충격이 또 오면 이제 암세포가 계속 제거되는 몸 상태였는데 독소도 많아지고 심리적 충격도 오게 되면 교감신경, 자율신경 기능이 이제 깨지면서 암세포가 확 커지는 이제 몸이 되는 거죠. 또 많은 이제 전이 재발의 원인이 또 이런 이제 스트레스, 지나친 어떤 심리적인 압박감과 고통, 부담감 이 속에서 또 면역의 기능이 확 깨지면서 또 암이 확 커지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이제 암에 걸리면 이제 전이 재발을 또 걱정하게 되잖아요. 이랬을 때 정말 이 내 몸의 면역 세포들이 가장 최적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독소도 신경 쓰고 심적인 것도 신경 쓰면서 면역 세포를 힘들지 않게 하는 그런 몸의 환경을 계속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암 환자들에게 이 독소를 만드는 걸 줄이는 것도 중요하고 뇌가 불가피하게 생긴 독소들을 잘 해독하는 것도 중요해지는 이 두 가지가 그래서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죠. 독소가 많을수록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신경 써야 되는 게 이제 독소가 없는 몸을 만드는 것, 그리고 누구나 조금씩 독소는 생기거든요. 그래서 해독 습관, 해독 음식, 해독에 관련된 생활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관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이제 영양과 해독의 원리를 강조하시잖아요. 예. 이 영양과 해독의 원리를 잘 이용한다면은 정말 암이라는 그 큰 병도 정말 나을 수 있는 거죠? 일단 기본적인 세포의 원리 또 인체 신진대사의 원리가 영향이 있어야 되고 몸에서 쌓여지는 독소들은 내보내야 되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이 생명의 원리로 보고 있습니다. 암 환자들 포함해서 일반인 누구에게나 그리고 먹어야 영양이 있어야 살잖아요. 또 몸에 호흡도 안 하고 이산화탄소 쌓이면 문제 생기잖아요. 똑같이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독소들이 잘 빠져나갈 수 있는 환경을 또 만드는 게 중요하죠. 오늘 독소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혹은 이제 소장님의 책을 보시는 분들이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거 딱 하나 말씀해 주시면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이제 라이프 스타일 생활 습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충분한 산소 공급을 위해서 저는 이제 호흡에 신경을 많이 쓰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호흡이라는 것은 아이들은 또 그 태어나면서부터나 또 이제 아이들까지는 복식 호흡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어른들은 되게 일이 바쁘잖아요. 점점 복식 호흡보다 이 흉식 호흡, 이 흉식 호흡마저도 정말 얕은 숨을 많이 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몸은 몸 전체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고 이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암세포로 바뀔 수 있는 확률이 계속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무산소 호흡을 한다, 뭐 저산소 호흡을 한다 이렇게 암세포의 상태를 그렇게 정의를 하죠. 그리고 이제 호흡을 통한 마음의 안정도 빠르게 오는 편이기도 하죠. 그래서 좀 한 가지만 아무런 돈도 들이지 않고 아주 경제적이면서 누구나 바로 할 수 있는 것 바로 이 호흡입니다. 그래서 좀 복식 호흡을 하루에 뭐 5 분이라도 10 분이라도 좀 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호흡을 말씀하시니까 이게 참 저도 그렇고 보시는 분들도 내가 뭐 먹어야 될 거 안 먹고 먹는 것만 좀 신경을 썼는데 호흡을 말씀하시니까 이 호흡이 또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연결되고 교감신경이 항진된 경우에 우리가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이게 또 독소가 될 수 있고 독소는 덜할 수 있고 이렇게 연결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주 전반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산소 공급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모세혈관까지 산소를 보내야 되니까 산소 공급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말씀하신 마음의 독소를 이렇게 해결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 해결이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떤 불편한 어떤 관계나 뭐 마음에 뭐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빠르게 벗어나기가 참 어렵죠. 또 그런 심리적인 불편함이 실질적으로 호르몬도 바꿔버리고 교감증형도 항진시켜 버리니까 다시 또 혈관 수축되고 또 산소 공급 안 되고 하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호흡을 하게 되면 그래도 그 나쁜 감정으로부터 나를 어느 정도 완충작용을 좀 해 주거든요. 그래서 호흡 수련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았다라는 본인의 어떤 감정 조절이나 이런 것들 많이 얘기는 하시거든요. 완벽할 순 없겠지만. 그래서 심리적인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현대인들에게도 저는 이 호흡법을 꼭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네 저도 좀 요즘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비슷한 맥락으로 이번에 제 계정에서 내신 아침 과일 습관에도 그 마인드 이팅 개념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인드풀 이팅도 많은 독자님들이 굉장히 신선하고 좋았다라는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뭐 식단 관리하면 그 자체로 우리가 마음의 압박을 받죠. 굉장히 어렵다라는 느낌 또 오래 지속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한 미국에서 연구 결과였어요. 마인드풀 이팅이라 그래서 그냥 식사할 때 그 음식 그 자체에 대해서 많이 음미하고 또 향도 느끼고 식감도 느끼고 오감으로 다 느끼면서 충분히 그 음식에만 집중하는 시간. 그러다 보면 좀 천천히 식사를 하게 되겠죠. 천천히 식사하시면서 음식이 주는 그 기쁨을 온전히 이제 느끼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런 식사를 했을 때 30%에서 40% 정도 다이어트 효과가 있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되게 뭐 급하게 드시고 바쁘니까 식사 시간마저도 줄이고 되게 행복하게 웃으면서 하는 그런 식사의 느낌보다 그냥 어떻게 한 끼 그냥 해결하는 때우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프랑스인들 또 유럽에서는 또 블루존 지역의 사람들을 보면 그 식사 시간을 굉장히 즐겁게 만들죠. 아주 천천히 식사하시면서 또 대화도 많이 하면서 또 음식의 맛을 충분히 느끼고 향도 느끼고 정말 마인드풀 이팅을 하는 모습들을 또 볼 수도 있어요. 이 마인드풀 이팅만으로도 우리는 심적으로도 훨씬 더 독소의 영향을 스트레스 영향을 줄일 수가 있고 또 음식을 뭐 엄청나게 노력해서 꼼꼼하게 완벽하게 건강 식단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현재 내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좀 충분히 좋은 몸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것이 바로 마인드풀 이팅입니다. 그런 걸 보면 이게 같은 음식을 먹어도 이게 음식에 온전히 집중해서 먹었을 때 30-40%의 다이어트 효과가 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진짜 뭘 먹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이거를 먹을 때 내 심리적인 상태라든지 이 상황 환경적인 것도 굉장히 이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이게. 그렇죠. 인제 생활습관의학에서는 음식만이 이 건강을 관리하는 전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에서 좀 많이 인상적인 것은 이제 유대감이에요. 이제 연결감인 거죠.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제 혼자서만 행복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관계를 통해서 또 어떤 심리적으로 누군가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거기서 느껴지는 안정감, 행복감 이런 게 크죠. 특히 인제 장수하는 사람들, 블루존 사람들을 보면 일단 만성 질환이 없기로 유명한 곳이죠. 또 심지어 암 환자들이 들어가서 또 암이 사라지는 일들도 나타나는 신기한 동네입니다. 장수가 목표가 아니라 그냥 건강하게 장수가 되어 버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죠. 그걸 목표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 음식이며 뭐 수면이며 뭐 운동이며 몸의 움직임 여러 가지 우리가 공통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좀 많이 간과하는 게 바로 이 사회적 그런 연결감, 유대감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 정말 불편한 어떤 상사와 또는 내가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어떤 사람과 식사하면 또 체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편한 사람과 함께 즐겁게 음식을 잘 음미하면서 식사를 하면 소화가 너무 잘 되고 속도 너무 편한 이런 경험도 해 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오는 우리 몸의 호르몬의 변화 이것이 또 소화작용과 연관도 돼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건강 상태도 충분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암환자분들 중에 원래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성향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 이 암환자가 지켜야 되는 일상의 그 생활 루틴이 있잖아요. 어떤 음식 먹고 어떻게 운동하고 걷기 하고 뭐 호흡하고 이런 루틴들을 너무 강박적으로 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심지어 식사 시간도 쪼개서 막 서서 드시면서 걷기를 뭐 6시간 하시고 이런 경우도 좀 보긴 했거든요. 그보다는 한두 시간 즐겁게 정말 식사하시면서 저는 걷기를 더 줄이는 방향으로 안내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떤 누군가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뭔가 연결되어 있고 어떤 유대감을 느끼는 것은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해 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해독의 중요성을 저는 계속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양 섭취, 뭐 비타민이다, 뭐 미네랄이다, 단백질이다, 뭐 지방이다 이런 영양 섭취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지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나 내 몸에 얼마나 많은 독소가 들어오고 있는지, 또 자발적으로 자연적으로 내 몸에서 독소가 생겨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무관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 습관에서 해독 습관을 꼭 가지세요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독소가 염증을 유발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눈에 보이는 독소 또 보이지 않는 독소가 늘 있다 보니까 이 독소에 대해서 조금 더 위험성을 인지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해독 습관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완전해독 연구소의 류은경 소장님이셨고요. 오늘 좋은 말씀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